다음에 공수처 설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26일까지죠.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빨리 추천 안 하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국회가 추천할 수 있게 야당이 아니고 국회가 추천할 수 있게 법을 바꾸는 이제 개정안이 지금 3개가 올라가 있다고 해요. 뭐 김용민 의원도 있을 거고 백혜련 의원도 있을 거고 26일까지 해라 이렇게 제호통첩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26일까지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26일까지 될 것 같아요. 추천한다고? 예, 야당도 지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야당이 지금 어디까지 바뀌었냐면은 처음 공수처를 구성하니까 중립적인 인사로 처장을 하자라는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떻느냐, 요 정도 이야기까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주호영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공수처하고 이번에 나왔던 뭐 라임 옵티머스 건을 엮어서 특검하는 거하고 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 공수처를 자기들이 더 이상 잡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피력이 됐고 강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분석이 있어요. 할 듯 말 듯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공언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는 기간 26일이지만 결국에 민주당에서는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을 못 시키면 타격은 민주당한테 온다. 이게 첫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노리는 것이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지금 헌재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법 개정안이 또 다시 뭐 국회를 본회의장을 그러니까 통과한다고 치더라도 위헌이 나오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 근데 이제 주호영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일단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 딜레이 시키는 과정에 민주당한테 타격을 한번 주고 올해 안에 출범 못하게 만들고 공수처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을 받는 쪽으로 어떤 전략을 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책임을 반기하는 게 돼서 그러니까 국민들 저항이 따를 텐데요.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26일 어쨌든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이제 새로운 그 입법을 보완을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강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저쪽에서 이제 물러선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26일까지 안 하면은 모든 국회에서 숫자의 힘을 또 보여줘야 돼요. 개혁 입법을 또 더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지율 오른다. 맞습니다. 참 바보 같은 짓들이에요. 이게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더 웃긴 것 같습니다. 네. 10월 26일까지 안 한다는 것은 또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만.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에 한 명이 전희경이라는 썰이 있어요.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전투력 강한 사람을 하나 거기다 집어넣는다 이런 건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쪽이 추천한다고 해도 참 험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희경 같은 사람 2사람 추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돼. 그러면 공수처장 하나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냐. 이게 여야가 지난 대선 때 다 같이 공약했던 내용이거든요. 참 깝깝한 노릇이죠. 그렇게 해서 또 그게 딜레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뭐 공수처는 안 되더라도 전희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땡큐죠. 국민 여론상으로. 그 문제는 공수처도 이거 심각한 딜레마를 지금 문제를 하나 던져주시는데. 예를 들면 전희경 나경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통과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론적으로 출범할 이유가 없죠.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민주당이 공수처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저쪽이 공수처 출범 못하게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건 못하게 목숨 걸고 있는 건 국민의 짐인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수처 국민들 체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은 공수처가 출범되나 안 되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체감으로 더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시대를 접고 넘어가자는 의미가 다 강하거든요. 이게. 이 검찰 개혁
그래서 아니, 출발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 권력을 분산시키고 홍준표 전 나누자는 대표가 그 거죠.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그 해놓고 시대가 바뀌고 하면은 또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뭘 이런 걸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난리를 치냐고. 정갈 검이 아닌데 하지만 우리 당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리고 국민들은 이것이 출범을 해야 그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들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대로 되지 않은 수사나 뭐 모든 그 검찰이 했던 보여줬던 행태들에 대한 왜 판단을 그리고 심판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지금 믿고 아니, 확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있는 저 같은 거잖아요. 경우에는 솔직히 검찰개혁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6개 부분을 아직도 미비하죠, 그 아주. 검찰에서 남겨두고 이건 저는 앞뒤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라도 계속 나가보자는 여당을 할 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여당이 계속 이것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한 매듭을 짓고 일단은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기다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것조차 못하게 한다면은 깝깝하죠. 26일까지면 이제 한 2주 남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까지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이 공수처 출범 못하게 억울로 끈 건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26일까지 만약에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 안 하면 이 사람들은 국회에서 또 그걸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겠네요. 근데 국회 선진압 때문에 물리적으로 방해는 못할 거고 또 여론전을 할 거고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통과시키는 게 그러니까 26일까지 추천 안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전희경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참 깝깝하다. 어떻게 어. 해석해야 될지 참. 좀 합의가 돼서 좀 통과되었으면 좋겠어. 네. 참. 통과가 돼서 그러니까 추천을 하게 되더라도 문제라는 거죠. 예초에 이 법의 태생이 만들어질 때 그러면 한 사람 공수처장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참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완결판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작은 시작인 건데 이거조차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검찰 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26일까지 추천 안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다시 개정해가지고 통과시키는, 물론 국회의장이나 이 입장에서는 시행도 안 해본 법을 뭐 또 개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법정 기한을 지금 7월 15일까지였던 것이 8월, 9월, 10월 지금 세 달이 넘어가고 법을 있거든요. 어기고 있죠. 이런 걸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직무유기? 근데 그 전희경이라는 분이 후보가 꼭 된다라는 법은 아직 뭐 썰만 아니 전희경이 아니라도 그 상징적인 이야기고 예, 예. 저쪽에 추천하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 들어오겠어요? 우리 세월호 특조위 같은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법이 이렇게 7명 중에 6명 창상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공수처장 방법이 하나 없죠. 세우는 예. 데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공수처라는 게 이제 어차피 이제 시작할 때 비토권을 2명을 준 거지 않습니까? 처장 임명할 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여야 간에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도 늘 아까 아쉬운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검경 수사권 문제 가지고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6개 항목으로 축소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네. 검찰의 문제가 앞으로의 검찰의 문제가 불공정하다는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네. 이제는 검찰도 국민 앞에 완전히 오픈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수사한다 이런 부분이 아닐 거예요. 다만 규모와 영역의 문제로서 너무 과다하게 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건 문제는 조직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한편으로 보면 또다시 검찰 조직이에요. 한편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검경 수사권 문제를 좀 더 집중을 해서 검찰 조직을 수사하는 조직 자체를 확고하게 줄여서 기본적으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기본 원칙에 좀 더 충실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더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인 거죠. 나는 근데 국민의 짐이 뭔가 생각 잘못하는 겁니다. 공수처를 방해하는 것은 검찰 눈치 보기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실제로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요. 야당이나 이런 걸 수사할까요? 전 제 그렇게 말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요. 실제로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욕 제일 많이 먹을 때가 더 공수처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고 하는 게 가장 일타겟이 대통령 권력이에요. 독립기구로서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 윤석열부터 수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여당의 요즘 같으면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이런 것들을 먼저 들여다보는 일을 먼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검찰 눈치 보면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국민의 짐이 가장 단견인 거죠. 우리는 비리 없어. 우리 수사할 것이 없다. 우리도 찬성할게. 딱 하면서 출범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민의 짐 논리대로 하자면은 현재 검찰로도 그 사람들 논리입니다. 현재 검찰로도 충분히 야당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식으로 사고하자면은. 근데 이걸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또 야당 수사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하기 곤란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입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갈 거예요. 예. 문제는 국민들이 정파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한테 불리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하고 그렇다 보니까 검찰 권력 견제 차원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져서 통과가 되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또 진일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디테일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말 답답한 게 네. 모든 것을 여야의 문제로 이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국감 때도 제가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증인 문제나 이런 것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국감은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데 행정부를 감시 안 하고 여당을 감시해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요새 그러니까요. 보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국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뭐 어쩌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뭐 거짓말을 했네 만에 이제 그 프레임으로 태도의 문제로 옮겨갔죠. 나는 이 두 분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상임위에서는 오히려 보면은 상임위 부처들은 여당 의원들이 훨씬 더 정부 부처를 깨고 있대요. 야당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몇 가지 정쟁에만 목숨 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여당을 보고 오히려 야박하게 생각할 정도로 피하 구분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깨고 있습니다. 장관의 거짓말이 중요하다. 국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 쳐. 너무 과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징글징글해 죽겠어 아주. 이거 지금 공수처 출범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또는 국민들도 26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 짐이 추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26일 이후에 법 개정을 밀어붙일 것인지 저는 후자를 더 찬성합니다만 이 상태 법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난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출범 자체를 시키는데 또 몇 달 걸릴 거예요. 공수처장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임명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차라리 이러느니 진짜로 투표를 하는 게 어떨까? 공수처장을 국민이 뽑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켜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제 시험대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차피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뭐 맹탕 국감이네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공방 주고받다 끝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현재 그런 수준이에요. 그 국정감사가 그런 거고 문제는 이제 국정감사를 끝나는 과정에서 공수처를 만약에 출범을 못 시키면 그래서 이게 11월 달까지 가고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이게 이제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예. 그러면은 12월까지 가고 1월 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찍어준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3개월 기다려서 또 26일을 또 못 기다리고 또 출범을 못 시킨다. 결국에는 민주당은 할 만큼 다 하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방해하는 국민의 짐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형식으로 뭔가 정치적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저는 공수처 볼 때마다 이제 열린우당 시절에 이제 4대 입법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예, 하려고 마음먹은 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안 될 거는 시작도 말아야 되고요. 예. 전 우리 국민들이 사실 공수처의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몰라요. 그러나 공수처라는 걸 가지고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만 명의 이 정치적 이 사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국민들이 동원됐고 그러면 여기 결과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 자체가 이제까지 헛짓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예. 그 열린우리당의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 힘을 줬을 때 하지 못하면 결국엔 정권까지 내주더라. 요거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 이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지점을 굉장히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시대적 과제라는 게 엄연히 제1야당 같은 정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구 밀어붙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너무 진도를 못 빼면 늘 욕을 먹게 돼 있는 구조.
그래서 지금 아마 앞으로 4년 동안은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180석이나 뽑아줬는데 점점점이 그 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 한국 사회에서 진보든 뭐 우리가 뭐 우리 정당을 뭐라고 하든 간에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힘들게 최초에 만든 거예요. 여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십몇 년을 하면서 이거조차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다면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지금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게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해서 당신들한테 당면한 어떤 과제 요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 권력 주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시적 행위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래서 이게 처음에 출범시키려고 할 때도 민주당의 논리도 그런 거였었죠. 이게 원래 대통령 주변에 그런 권력을 감시하는 용도가 더 크지 당신들 감시하는 용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아는 입장에서 국민의 힘이 검찰 눈치 보기 이상도 아닌 거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검찰 개혁 이슈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뭔가 흘려가지고 이쪽이 좀 흔들흔들하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상황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시사 직격이라고 하는 엊그저께 그 프로그램 보니까 기획수사. 네. 뭐 신계륜 의원 같은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3명을 날려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명숙 총리 사건이랑 아주 유사해요. 뇌물을 줬다는데 신계륜 의원 사무실에 소파가 없었는데 소파가 있다고 기억을 해 그 사람이. 그래 결국은 이 사람들 그 말 김민성 씨라고 하는 사람은 연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은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실형을 살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날려버렸지. 김재윤 의원은 4년 살았어요. 네. 네. 인생 자체가 굉장히 황폐해진 거죠. 이번에.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만들어지는 공수처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추후에 저는 이제 공수처가 자리를 잡고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윤석열의 조국 장관에 대한 과했던 수사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뭔가 이게 의도성이 있잖아요. 최근에 윤석열이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없었던 거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로 처리한 것을 이미 결정을 했는데 2달 동안이나 미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종합적인 패키지로 묶어서 윤석열도 수사하는 날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은 뭐 자기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좀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 같이 묶으면 굉장히 좋은 수사라고 보는데 검찰총장이 나중에 임기 후에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도 언젠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당장은 못하죠. 야당은 자신들이 과거에 역대에 있어서는 안 될 정권에서 했던 짓거리가 예. 다른 사람들도 할 거라고 자꾸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수처라든가 검찰개혁 문제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 위원장을 꼭 굳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 모든 걸 막고 공수처까지 막는 모든 그 저변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검찰은 자기들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제 검찰을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우리도 자기들처럼 활용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하죠.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뒤에서 조정해가면서 지금 하던 그런 시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중에 이제 제대로 정말 이 시스템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그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검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줘야지 국민의힘이 결국은 본인들도 계속해서 뭐 지금 형태의 그 야당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한테도 날라올 수 있는 수사가 다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있을 텐데 왜 계속해서 그 전향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이제 아쉽죠. 프레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검찰은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이 국민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죠. 뭐 서로 국회, 검찰, 뭐 경찰 이렇게 맞먹는 조직 중에 하나인데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던 거죠. 그 문제는 이제 이 국민의 짐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그게 더 선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검찰이 너무 잘하고 이게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한 10년쯤 해보다가 공수처 필요 없다. 검찰이 수사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 저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구들은. 근데 이 상황에서 마치 검찰을 감싸는 듯한 그리고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 여론이랄까 이런 게 크게 그렇게 국민의 짐을 옹호하지도 않는데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뭔가 계속 눈치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3개월도 너무 많이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시대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한이 7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7월 15일을 한 달 이상 넘겼을 때는 가차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3개월을 주고 4개월을 주고 6개월을 주고 이 방식으로 가면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그 위용을 좀 과시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법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걸 1년 안에 끝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치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 내년 4월 달이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있죠. 그리고 국회에서 그 1년 후에 대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용이라는 소리 듣기 딱 좋아서 프레임에 딱 걸리면은 180석이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개혁 중에 가장 시급한 개혁들은 내년 4월 달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또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 선거 프레임에 휩싸이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동력이 되겠죠. 180석 갖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 전반기에서 이번 내년 4월 달 안에 공수처 등은 완벽하게 통과시키는 형태로 민주당은 개혁하는 사람들이야. 이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가끔씩 그런 거 있죠. 막 재정준칙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막 찬성하는 김진 모 의원 같은 분들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180석 준 지 몇 개월 만에 국민들이 등 돌립니다. 니들 뭐 하는 거냐고. 그 타임테이블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잘할 거라고 일단은 믿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문제 밀어붙입시다. 너무 오래 끌었어요. 너무 오래 끌었어요. 제가 매 맞고 있는 기분입니다. 네? 우리가 매 맞고 있는 아니 이거 기분이에요.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해결. 내년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제 정책을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기획해 가지고 엄청난 확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코로나 이후 경제 내년에는 100% 경제가 마이너스가 올해보다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질 거예요. 거기에 대비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올해 안에 나머지 이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마무리 지어놔야 돼요. 자, 어쨌건 민주당 공수처 처리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최후 통첩이라는 말은 의지가 국민들한테도 예. 우리 국민들한테도 우리 26일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할게요. 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26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뭐 10월 26일이면 11일 아니에요? 11일 지금 구기득권이 좀 사망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자, 두 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열심히 상근 부대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떤 느낌이세요? 보니까 막 무슨 어마어마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 분위기 나쁘지 않죠? 지금 뭐 국감도 야당 국감이 아니라 여당 국감이란 얘기 평가 듣고 있고 또 사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뭐 보도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쪽에 뭐 조수진, 박덕흠 뭐 이런 문제 있는 의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 계속 논평에서 내고는 있는데 대선 특필 되지를 않아서 그죠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우리 내부의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빨리빨리 뭐 제명을 하던가 처리를 해왔던 것 같아서 보시기에도 괜찮지 않나요 이 흐름은? 근데 답답한 건 이제 공수처나 몇 가지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좀 더 속전속결하지 못했던 게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 밀어붙이기로 하셨어요. 일단 오늘 우리 그 대변인 회의에서도 수석님도 얘기하시고 임기가 지금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죠. 네. 뭐 간 보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인 거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요. 국정감사 국회에서, 전에는 네. 살살 좀 이렇게. 근데 사실 민주당이 국민의 지금과 다른 점은요. 행정부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행정부를 방어해 버리면 안 되고 선제적으로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민주당이 보여줌으로써 국민한테 신뢰가 갈 수 있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 이렇게 3년 좀 조금 더 지났지만 아직도 고칠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대안을 내놓고 행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도 민주당의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21대 국회도 제가 보기엔 출발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야당의 이제 발목 잡기에 잡혀가지고 방어하는 수준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상상력과 기획력의 부족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또 극복하지 못하지 않았나 뭐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국민의 짐에 비하면 한 진짜로 객관적 평가를 하면요. 한 3배 좀 나요. 시스템이나 마인드나 이런 게. 한 100배 좀 낳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믿을 테니까 제 3배 좀 낮습니다. 숫자도 엄청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또 가끔씩은 때리기만 할 게 아니라 잘한다 해야 더 잘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자.